안녕하세요. 백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우리 몸의 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너무 편리해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테이크아웃 용기, 생수병, 도시락통, 심지어 화장품 용기까지 하루 종일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고 심지어 DNA 손상까지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주요 화학 물질들을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 BPA, 즉 비스페놀 A가 있습니다. 이건 투명하고 단단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프탈레이트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건 플라스틱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 역할을 해요. 음식 포장재, 장난감, 의료기기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문제는 이 물질들이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 BPA는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마치 진짜 에스트로겐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진짜 에스트로겐만큼 완벽하게 작동하지도 않으면서 정작 진짜 호르몬이 일할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는 BPA 노출이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 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또한 체중 증가, 조기 사춘기,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정자수 감소, 생식 능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방 조직에 축적되거나 일부는 몇 주, 몇 달씩 우리 몸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더욱이 이런 물질들은 매우 미량으로도 효과를 나타내요. 흔히 용량 반응 관계라고 하는데 독성 물질은 보통 많이 노출될수록 더 해롭잖아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적은 양일 때 더 큰 효과를 보이기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노화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에요.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게 마치 몸속의 녹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포를 손상시켜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이 균형을 깨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한 결과예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구조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요.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세포가 죽거나 기능을 잃게 되죠. 그런데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짧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말 심각해요. 텔로미어 길이는 생물학적 나이의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실제 나이는 30세인데 생물학적으로는 40세처럼 늙어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은 염증 반응이에요. 급성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플라스틱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만성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근육량을 감소시키는 등 전신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주목받고 있어요. 5mm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음식이나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뇌혈관 장벽까지 통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이런 화학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경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과 관련된 노출이에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돌릴 때,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을 때, 뜨거운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 마실 때,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 용출이 급격히 증가해요.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BPA 용출량이 약 2에서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플라스틱 용기라도 차가운 물을 담을 때와 뜨거운 국물을 담을 때의 위험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생수병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수병을 차 안에 두거나 햇볕이 드는 곳에 보관하시는데, 이때 병 내부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여름에 차 안에 방치된 생수병의 BPA 농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실온 보관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생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빨리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노출 경로가 바로 영수증이에요. 가멸지로 된 영수증에는 BPA가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영수증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직접 섭취하게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의 재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척을 반복할수록, 특히 뜨거운 물이나 강한 세제를 사용할수록 플라스틱 표면이 미세하게 손상되면서 화학물질 용출이 더 쉬워져요.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를 통한 노출도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플라스틱으로 포장할 때 지용성 화학물질들이 음식으로 이행되기 쉽다고 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플라스틱 장난감을 입에 물거나 빨대 직접적인 노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연령대에서는 성인보다 체중 대비 노출량이 훨씬 높을 수 있거든요. 이제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부터 보면 BPA와 프탈레이트가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서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특히 복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에는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 때문에 유방암 위험 증가, 자궁 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어요. 또한 임신 중 노출은 태아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남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데 프탈레이트 노출이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의 정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환경 호르몬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혈관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요. BPA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또한 혈압 상승과도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일부 연구에서는 BPA 노출이 기억력 저하, 학습 능력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했어요.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에도 교란을 일으켜요.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키고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 노출이 평생의 면역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 기능 저하, 면역 기능 이상,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들을 알아볼까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용기 선택을 바꿔보세요. 가능하면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산성 음식을 담을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을 피하세요. 두 번째, 플라스틱을 써야 할 때는 재활용 표시를 확인하세요. 삼각형 안의 숫자 중에서 2번 HDP, 4번 LDP, 5번 PP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반대로 3번 PVC, 6번 PS, 7번 기타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시고 식기세척기의 고온 건조도 피하세요.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아예 다른 용기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 생수병 관리법이에요. 생수병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차 안이나 온도가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또한 한 번 연 생수병은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음식 포장과 보관에 주의하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산성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 보관을 피하고
랩을 사용할 때도 음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6번째, 개인 위생 관리예요. 영수증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플라스틱 용기를 만진 후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르세요. 7번째, 대체재를 적극 활용하세요. 텀블러, 도시락통, 고온병 등을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유리 소재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 등이 환경 호르몬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플라스틱 용기가 우리 몸의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올바른 지식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00세 라디오 연구소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100세까지 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선택으로 젊음을 지켜가는 하루 보내세요.